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 뉴욕 닉스의 미카엘 브리지스가 뉴욕 닉스와 4년 150밀의 연장 계약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미카엘 브리지스 같은 경우에는 NBA를 대표하는 그런 철강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또 수비를 열심히 하고 또 잘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매너가 굉장히 좋은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죠. 자, 이번 연장 계약 합의를 통해서 2030년까지 뉴욕 닉스 소속으로 활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 금액은 말씀드렸지만 4년 150밀이었고요. 연평균 한 37, 8밀 정도 됩니다. 2029-30 시즌, 그러니까 이 연장 계약의 마지막 해에는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키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가 됐을 때 보너스를 받는 거죠. 아직 몇 퍼센트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5%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2025년 여름, 그러니까 이번에 가능했던 최대 금액은 156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유연성을 위해서 6밀을 깎았어요. 6밀이라 하면 별거 아니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무려 600만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살짝 페이컷을 했고요. 2026년 여름까지, 그러니까 FA로 풀렸다면 5년 290밀까지도 가능했습니다. 물론 미카엘 브리지스 같은 3옵션 혹은 4옵션에게 이 정도 돈을 태울 수 있는 그런 팀은 없겠습니다만 2026년 여름에 FA였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로써 뉴욕은 2027년까지 뉴욕 닉스 내의 탑 6 득점원, 그러니까 뉴욕에서 팀 내 득점 1위부터 6위까지를 전부 다 2027년까지 잡아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7년까지 뉴욕 소속인 선수들을 살펴보면 제일런 브런슨, 그리고 칼 앤서니 타운스, 오지 아누노비, 그리고 이번에 연장 계약 맺은 미카엘 브리지스, 조시 하트, 마일스 맥브라이드까지 2027년까지는 뉴욕 소속입니다. 굉장히 샐러리를 잘 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는 그 위험 부담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뉴욕 닉스의 최대 지상 과제는 우승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굉장히 큰 대가를 주면서 데려온 이 미카엘 브리지스는 반드시 연장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자, 이 미카엘 브리지스를 굉장히 많은 자산을 주면서 데리고 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미카엘 브리지스 트레이드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24년 6월 26일이니까 1년 1개월 전이었죠. 자, 뉴욕이 미카엘 브리지스와 2라운드 픽 한 장을 받아오는 조건으로 이웃이죠. 브루클린 네츠의 1라운드 픽을 무려 5장, 2라운드 픽 1장, 그리고 셀러리 필러로 보구단 보구다노비치를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딜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 미카엘 브리지스와 보구단 보구다노비치의 선수 이름값은 크게 높지 않다고 우리가 애써 가정을 한다면 1라운드 픽이 무려 5장이나 갔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갔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의 딜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드래프트 픽 정보를 살펴보면 사실 같은 1라운드 픽이라고 하더라도 그 픽에 보호장치가 얼마나 걸려있느냐가 그 픽의 퀄리티를 좌우합니다. 자, 그런데 이 1라운드 픽 5장, 브루클린 네츠가 받아온 5장, 뉴욕이 내준 5장을 살펴보면 비보호 1라운드 픽이 무려 4장이었습니다. 이번 2025년에 한 장을 썼고요. 그리고 2027년, 29년, 31년 경년으로 줄 수밖에 없죠. 2년 연속은 행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25, 27, 29, 31년 뉴욕이 차곡차곡 잘 쟁여놨었던 무려 비보호 1라운드 픽이 4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라운드 픽의 순도가 대단히 높았었고요. 그리고 보호 1라운드 픽 한 장은 2025년 미러키, 이것도 이번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루클린 네츠는 이번 1라운드 지명권만 무려 5장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걸 전부 다 행사했습니다. NBA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고요. 자, 다시 브루클린 네츠가 받은 드래프트 픽 정보로 돌아온다면 2025년 2라운드 픽 한 장도 있었고, 그리고 2028년 픽 스왑까지 브루클린이 야무지게 아주 알차게 뜯어왔습니다. 반면 뉴욕 닉스는 브리지스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브리지스가 올스타에도 뽑힌 적이 없고, 그리고 물론 브루클린에서 득점 볼륨이 확 늘어나긴 했지만 2옵션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전형적인 3, 4옵션이었죠. 하지만 뉴욕은 우승을 위해서 본인들이 애지중지 모았던 픽을 무려 5장이나 소모합니다. 즉 뉴욕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르면서 브리지스를 데려온 셈이 됐으니 FA로 걸어나가거나 혹은 미카엘 브리지스와 2년을 짧게 마감한다면 본인들의 1라운드 픽 5장에 대한 투자 가치는 물론이고
그 판단이 아예 틀렸음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돼요. 결국 브리지스는 뉴욕 닉스와 길게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자, 1라운드 픽을 5장 쓰면서 데려온 자원이 미켈 브리지스였고, 그리고 이번에 2030년까지 계약을 맺으면서 뉴욕은 2가지 옵션을 가져갈 수가 있죠. 만약에 미켈 브리지스가 계속 지금처럼 아주 높은 출장률, 그리고 견실한 활약을 펼친다면 2030년까지 미켈 브리지스를 보유하면 됩니다. 그쵸? 물론 29, 30 시즌이 플레이 옵션이긴 하지만 2030년까지는 어쨌든 계약이 돼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미켈 브리지스가 연평균 35밀, 38밀짜리의 활약을 펼치지 못한다면 트레이드 매물로 또 쓰일 수 있는 거죠. 트레이드 매물로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선수의 몸값이 어느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래야 셀러리 매칭을 통해서 브리지스는 아니지만 브리지스에 준하는, 브리지스의 이름값에 필적하는 그런 선수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을 맺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떻게든 연장 계약은 맺어놔야 했던 상황이다. 1라운드 픽 5장을 주면서까지 데려온 자원이고, 그리고 만약에 미켈 브리지스의 퍼포먼스가 별로라면,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뉴욕의 핏과 맞지 않는다면 트레이드 매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계약을 맺어놔야 했던 뉴욕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평균 37.5밀의 가치가 있을까요? 라는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비싸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훌륭한 전방위 수비수죠. 자, 물론 3년 전이긴 해요. 2021-22 시즌 피닉스 선즈 소속으로 디포이 올해 수비수상 득표 2위였습니다. 윙 자원이 2위 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올 수비 퍼스트 팀에 뽑혔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올 디펜시브 팀에는 선정되지 않긴 했어요. 자, 그리고 통산 스톡스, 스톡스라는 단어를 요새 많이 쓰잖아요. 스틸과 블락의 합성어입니다. 통산 스톡스가 967개니까 거의 1000개입니다. 그런데 미켈 브리지스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긴 그렇지만 특징이 절대 본인이 무리해서 플레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젊고 날릴 때 조금이라도 드리블 돌파를 해서 리머택을 하고 싶은데 그런 무리한 플레이를 하지 않다 보니까 또 쉽게 다치지 않고, 그리고 또 무리한 플레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이없는 실책도 적습니다. 스톡스가 967개인데 실책이 691개밖에 되질 않아요. 굉장히 실책이 적은 유형입니다. 자, 물론 뉴욕에 와서 좀 수비수로서의 아쉬운 부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DBPM, 그 다음에 디펜시브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디펜시브 윈시어나 이런 기록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또 실제로 뉴욕 닉스의 경기를 봤을 때 미켈 브리지스가 픽앤롤 디펜스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미켈 브리지스가 없었더라면 뉴욕의 화려한 로스터는 공격 쪽에 편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훌륭한 전방위 수비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시대 최고의 철강 왕입니다. 벤 시몬스라든지 혹은 라우리 마카넨, 조엘 엠비드, 폴 조지, 이런 선수들 쓰면서 가장 짜증나는 게 뭔가요? 카와이 레너도 마찬가지고요. 출석률입니다. 나오면 잘하는데 나오지를 못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돈값을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미켈 브리지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 시즌 7시즌 동안 556경기 출전했는데 이게 미켈 브리지스가 뛸 수 있는 경기를 오히려 한 경기 초과한 거예요. 왜냐? 미켈 브리지스가 83경기를 뛴 적도 있거든요. 중간에 트레이드가 됐을 때. 그만큼 단 한 게임도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뛰고 있고요. 플레이오프는 총 4시즌 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시즌은 팀 성적이 구려서 플레이오프 맛을 보지 못했던 거고, 플레이오프 4시즌 동안 57경기 출전을 했는데 이 57경기도 미켈 브리지스가 뛸 수 있는 최대 경기였어요. 그 말인 즉슨 출석률이 1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모든 경기에 참석을 했고요. 그 모든 경기가 663경기였습니다.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합쳐서. 데뷔 후 결장 경기 제로. 내 몸 관리, 컨디션 관리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을 끝낸 선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35밀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빌라노바 커넥션입니다. 사실 빌라노바 커넥션이라는 것보다는 미켈 브리지스가 이제 베테랑이잖아요. 1996년생입니다. 최전성기고 계약이 끝나는 2030년에도 34살이에요. 요즘에는 30대 중반까지는 전성기가 지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제일런 브런슨, 그리고 조시 화트와는 노바 네이션이죠. 빌라노바 대학 동창입니다. 굉장히 서로 절친한 사이이고, 그리고 조시 화트는 대단히 활동적이고 아주 활발한 선수예요.
이 제일런 브런슨은 약간은 또 좀 아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뉴욕 닉스의 로스터는 물론 오지 아누노비나 조시 하트가 있긴 하지만 원투펀치가 카렌 서니 타운스, 제일런 브런슨 공격의 재능이 좀 몰빵되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런 팀에서 미켈 브리지스는 상당히 럭셔리한 가잠이라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15점 이상 가능하고 그리고 3점을 37% 전후로 때릴 수 있는 선수니까 3&D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훌륭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본인의 이름과도 비슷한데 뉴욕 같은 그런 유형의 팀에 대단히 필요한 선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짝은 비싸지만 연평균 37.5밀의 가치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욕의 셀러리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셀러리를 얼마나 잘 정리하고 정렬하면서 향후에 2, 3년 동안 달릴 수 있는 팀의 기반을 마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역할은 당연히 구단 수뇌부의 몫이고요. 뉴욕 닉스는 그 전까지 2000년대 이후에는 정말 그런 운영을 못했습니다. 지네들이 일을 못하고 이상한 선수 내려오면서 맨날 감독을 바꾸기나 하니 뉴욕의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의 뉴욕 닉스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아주 두뇌가 명석한 구단 수뇌부들이 오면서 제일런 브런슨, 또 미켈 브리지스, 조시 하트, 카렌 서니 타운스 전부 다 특징이 뭔가요? 뉴욕이 드래프트한 선수가 아니에요. 그쵸? 그만큼 트레이드도 잘 했고 FA 계약도 잘 맺었고, 또 하나는 내가 적재적소에 드래프트 픽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한 방 지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죠. 물론 미켈 브리지스에게 5장은 과도하긴 했지만 그런 자산의 활용 방법을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셀러리 캡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자, 향후 새 시즌을 보겠습니다. 카렌 서니 타운스 비쌉니다. 잘하는 선수죠. 근데 비싸요. 53.1mm, 57.1mm 먹습니다. 27-28 시즌 61.1mm인데 PO, 이때는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고 2027년 여름에 아무래도 FA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 타운스가 32살이니까. 어쨌든 향후 2년 동안에 110mm 먹습니다. 무지하게 비싼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 팀버울브즈가 카렌 서니 타운스를 판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액 연봉자는 오지 아누노비입니다. 이 오지는 이번 시즌에 40밀, 그 다음에 다음 시즌 42.5밀, 27-28 시즌 때 45.4밀입니다. 역시나 비싸죠. 하지만 오지도 다치지만 않는다면 팀의 챔피언십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팀 내 세 번째 연봉자는 제일런 브런슨입니다. 이거 완전 사기급이죠. 하지만 제일런 브런슨이 34.9mm, 37.7mm, 40.5mm의 계약을 지난 시즌에 맺은 이유는 제가 컨텐츠로도 뽑았지만 10년차 맥스를 위함이기도 해요. 그만큼 제일런 브런슨은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몸 상태에 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딜을 했던 거고요. 마냥 제일런 브런슨이 뉴욕을 위해서 그 다음에 팀의 샐러리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싸게 계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10년 차에 맥스를 받기 위함은 또 깔려 있고요. 그리고 미켈입니다. 24.9mm를 이번 시즌까지 받고, 그리고 26-27 시즌 때부터는 연평균 37.5mm짜리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조시 하트, 진짜 염가죠. 19.5mm, 20.9mm,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선수고요. 그리고 미첼 로빈슨, 이번 시즌이 만기고요. 12.9mm, 그리고 26-27 시즌 때는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데려온 야부셀리 5.5mm, 그리고 26-27 시즌 5.8mm, 상당히 좋죠. 조시 하트도 팀 옵션, 카렌 서니 타운스는 플레이 옵션, 굉장히 계약을 잘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일스 맥브라이드, 듀스 맥브라이드는 4.3밀, 그리고 4밀, 그 다음에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립니다. 자, 이번에 미켈 브리지스와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자, 뉴욕 닉스는 세컨 에이프런에 대한 고민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마음만 먹는다면 또 세컨 에이프런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뉴욕이 셀러리 캡 디자인과 정렬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중심에는 제일런 브런슨 같은 가성비 계약도 있지만 뉴욕이 지를 때와 참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한 그런 아주 영리했던 판단이 챔피언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미켈 브리지스의 4년 150밀, 약간은 비싼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상한 계약도 아니다. 뉴욕이 우승하기 위해서는, 또 뉴욕이 썼던 자산을 감안한다면 미켈 브리지스는 반드시
이 정도 금액에 잡았어야 되는 선수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미켈의 금액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남겨주시면 또 재밌게 읽도록 하겠고요. 저희 또 이민재 위원이 또 합류했는데 앞으로 또 이민재 위원은 PPT보다는 영상을 주로 또 제작하면서 루카 돈치치의 그 디셀러레이션 같은 그런 컨텐츠를 또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덥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이기도 한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주말에도 영상은 업로드 되니까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